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주차 상담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와 함께 직접 만나서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쭉 공부할 걸 지난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2주차라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잘라서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걸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그 듣는 건 2주차 수업, 한 주차 수업, 이번 주는 2주차 수업인데, 이 한 주차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짧게는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때 봐가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 출석 체크에 그 과제물이 출석 체크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꼭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서툴거나 좀 힘든 것 같으면은 그 학과의 조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좀 알아보시거나 정 또 제 수업이 뭐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뭐 유튜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상담 사례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이버 상담과 신문 매체로 상담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상담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담 자체가 뭐냐면 학문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냥 학문적인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사회복지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회복지 영역이든 간에 상담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 영역에서 나는 내가 지금도 이제 상담 사회복지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즉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어쨌든 간 실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들을 진행해 놓은 걸 보게 되면 훨씬 상담이란 무엇이다라는 게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요 11페이지입니다. 상담사례 맛보기에서 우리 제목은 재앙의 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사례예요. 이 이제 재앙의 사례를 우리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 해놨는데 여기 그 PPT 자료에는 좀 간단하게 요약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 여대생은 원래 20살이에요. 근데 학교에 며칠 다녀보지도 못하고 지금 휴학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한 개 할게요.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기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첫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상담이라는 이 영역 심리 상담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그 어떤 개인의 인간의 어떤 정서라든가 또 감정이라든가 내지는 뭐 행동 그리고 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통 상담을 받습니다. 모든 생활이 나는 너무 편하고 좋고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상담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심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라고 본인의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신경질적이다라는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감정을 지금 본인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를 사소한 것에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 받는다. 그래서 매사에 좀 이건 삐딱한 소리 엄마한테 무지 들었었다. 좀 삐딱하다. 그 이건 뭐예요? 삐딱하다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게 뭘로 나타나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이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난 내가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거기다 신경질적이고 또 스트레스도 잘 받고 그렇다 보니까 매사에 좀 내가 삐딱하다라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하여튼 그동안에는 그래 나마 잘 지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게 좀 힘들어지고 그때 친했던 친구들하고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면 어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점점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친구들이 이제 별로 없고 막상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혼자가 된 뒤에 더 막막하고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긴 한데 사귀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학교에서 지낸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서 학교에 있기도 싫었고 다들 친구들이랑 재미난 이야기하고 함께 다니는데 나는 항상 혼자였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위장병도 심해지고 두통에 감기는 매일 달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골골거리고 몸 아프고 학교 생각만 하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이분은 나는 원래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성격이고 좀 삐딱하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친구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친했던 친구하고 좀 이렇게 털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몸까지 아픈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신체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다 보면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1학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2학년이 돼서 친구도 좀 사귀고 해야지 했는데 또 안 되더라. 갑자기 사람 성격이 바뀌지도 않고 어찌나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든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 못된 애들만 나랑 같은 반이 되나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지쳐가고 전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고 포기한 채 이제 죽으려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집으로 왔어요. 괜히 엄마한테 마지막 전화했다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어머니가 근데 본인이 죽으려고 나갔는데 근데 그때 엄마는 또 어땠겠어요? 나는 죽겠다라고 가출을 하고 나니까 엄마는 뭐 삶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니까 뭐 온갖 이제 병원에도 다 데리고 가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입원이라도 하라는 것 도망치듯 안 하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내가 정신병자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 본인이 이제 이 신체 현상 때문에 병원을 이리저리 다녔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건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하니까 정신과 병원은 다 미치고 이상한 사람들 모으는 곳이다. 정신병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는 어린애가 무슨 그런 정신병 같은 게 오냐고 계속 그러시고 그런데 요즘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섭고 두렵다. 이제 결국에는 정신과 병원에 갔다가 뛰쳐나왔는데 근데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아예 미쳐서 정신병 같은 데 가게 되면 너무 비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야 하나 아니면 치료를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말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다. 몸도 아파 미칠 것 같고 머리도 터질 것 같고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진 않은 건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되는 게 정신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전 병원에 대해 불신한 마음이 강해서 도저히 판단하기가 힘이 드네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 누군가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 내용들을
그 어느 사이버 상담하는 곳에 이제 올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걸 상담하는지 알겠죠? 이분에 보면은 다 보여요, 이게. 본인의 이제 정서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체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신체화 현상 때문에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힘듦 때문에 병이 왔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했는데, 정신과에 가서, 정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원이라는 어떤 고립된 곳에서 막 묶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생각하고, 정신병원에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만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딱 궁금한 건 뭐예요? 정신병원을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이버상에서 하는 그 상담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고, 또 거기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내담자가 얼마나 힘드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공감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답변을 보도록 할게요. 요즘 상황이 매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걸 보니까 우리 재양에게는 앞으로의 생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선에 매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네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감정에 대한 공감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분 속에서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빨리 좀 낫고 싶다. 나는 여기에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 내지는 강한 의지가 이 내담자의 그 고민 속에 아마 이 글귀 하나하나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이건 이제 서신으로 이렇게 사이버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하는 그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행간을 어쨌든 간에 잘 읽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그게 이제 상담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이걸 이겨내고 싶다라는 강한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게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책에 있는 이 상담자분도 그걸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감성이 예민해지는 청소년기에 친구 문제로 고민했던 것이 재향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렇죠. 공감이 되죠. 사람은 대부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이게 엄마에게 되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죽음을 생각하는, 이게 나는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구든지 간에 그 상황이 되면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누구든 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던 것이나 자살을 하면서 실패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분은 지금 본인이 자살하려고 했는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모자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부끄러워할 그런 건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시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그렇지만 죽는 게 쉽진 않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건 누구나 다 어떤 무게감, 어떤 삶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체화 증상이죠. 이걸
이건 뭡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이런 걸 겪게 되면 결국에는 몸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내일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너무 긴장하면 위경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긴장되는 큰일을 끝내고 나면 심하게 몸살을 앓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제2양의 심리적 불편함이 몸이 아프고 두통, 만성 위험으로 나타난 건데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좀 시켜주는 거죠. 니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리고 제2양이 병원이라는 곳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해한다. 예, 많은 사람이 정신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아플 때 안과를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신경정신과를 가는 거다.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혹은 영화에서처럼 아주 상태가 심해서 감금되는 소위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예민한 성격을 가지거나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이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밥을 못 먹겠고 몸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힘든 문제를 하기 위해 가는 곳이 바로 신경정신과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에 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 안에 다 풀어놨죠. 나는 거기서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와서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라는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감금당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일반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병원에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신경정신과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2양의 현재 상태를 지금처럼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다 보면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2양의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제2양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병원 문을 두드려 봐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힘내시라.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또 누구든지 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뭐 이런 힘든 상황들 또 몸으로 이제 신체 현상까지 나타나면 그 상황이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상담해 주신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물론 병원이라는 정신과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도 하지만 네가 병원에 가봐라.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이제 상담 내용을 보니까 상담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조금은 이제 오나요? 예,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요거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서신으로 한 그런 상담이긴 한데요. 비교적 자세하게 이 내담자도 자신의 상황을 쭉 이제 나열을 잘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편지 속에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자도 내담자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잘 읽으시고 또 정말 내담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또 내담자에게 꼭 필요한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도 이걸 하나의 상담 사례 맛보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담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상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사례는 제가 2016년, 17년도인가 그때 이제 매일신문에 상담 사례를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3명이서 돌아가면서 매일신문에다가 상담 칼럼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례 중에서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1교시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